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 세력으로 구분되는 다주택자, 또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투기를 억제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종부세 강화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대상자들에게 발송이 됐죠.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일부 극소수 부유층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위 2%와 나머지 98%를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나라 상위 2% 부자들만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렴한 주거비로 지속 가능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출자하고 거주하는 주택협동조합, 또 법인이 만든 공동체 주택. 이곳들도 이번에 종부세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기노채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웃과 소통과 공유와 나눔이 있는 느슨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기노채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그 짧은 소개 말씀에도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리네요. 소통, 공유, 행복, 좀 좋은 가치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공동체 주택이 어떤 개념인가요? 네, 공동체 주택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 주택의 취지는 뭡니까? 공동체 주택의 설립 취지는 네.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어포더빌리티라고 말하는 소위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를 우선 들 수 있고, 둘째로는 커뮤니티에 자발적인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라 함은 내 소득 안에서 좀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거비를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직접 십시일반 출자를 해서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투자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질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보통 공동체 주택에는 무주택, 중산층 이하의 무주택 또는 소형 저가의 일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공동체 주택 그러면 도시와 농어촌에서 많이 있어왔지만 예. 중산층이 본격적으로 공동체 주택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공동체 주택이 좀 자가 소유형이 있고 법인 소유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체 주택을 소유권을 기준할 때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형하고 또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과 유사한 정관을 가진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조합원이 임대를 받는 그런 법인 소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로는 주택을 신축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신축형과 매입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매입형에는 매입형하고 신축형하고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매입 임대 주택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회장님께서 좀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만 좀 딱딱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곳에 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비용을 얼마씩 부담해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동체 주택의 사례로는 저희가 건설해서 이제 사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씩 모아서 네. 10명이면 뭐 30억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같이 모여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이제 건설을 해서 같이 입주해서 사는 그러니까 모든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이제 그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매입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서 예. 자기 방식에 맞춰서 공동체 성격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들어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그 진행되는 것들은 네. 그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보다는 네.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통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무래도 좀 취재도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개인 소유형보다는 이제 그 법인 소유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 소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인 소유형은 이제 10가구가 모여서 같이 살다가 한 가구가 팔고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인이 그 성격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팔 경우에는 공동체 여러 가지 네.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 소유형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 살 사람을 법인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드릴 수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법인 소유하는 경우가 더 공동체성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네네.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아까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공동체 주택이 얼마 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종부세가 모든 공동체 주택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자가 소유형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공동체 주택 수준의 주택에서는 소위 그 과세 기준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네네. 예. 그게 6억 원인데 예. 그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법인 소유형 공동체 주택의 경우에도 얘가 장기 일반 민간 사업자라는 그 신고를 해서 네.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예.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법인이 기존 시장에 있는 재고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한 경우나 예. 아니면 건설한 경우라도 주택 신축 건물을 보존 등기한 이후에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법 개정에 의해서 엄청난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사업자 신고를 원래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임대 사업자는 이제 건설 네.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토지를 사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 살 때부터 이제 취득세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 다 짓고 네. 임대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 짓고 특히 이제 세금을 내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하면 내가 건설을 해도 예. 건설 임대로 분리되지 않고 매입 임대로 분리돼서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때 종부세도 적용 대상이 됐군요. 그런 네네네. 경우에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된 겁니까?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는 모든 공동체 주택을 아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네네. 저희가 조사한 거를 한 5개 정도 저희가 아는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청주 내숲의 소소다양이라는 공동체 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소유를 줄이고 향후를 늘리자 이런 마을 설립 취지를 갖고 이제 소소다양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9가구 3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무려 8,463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9가구인데 8천만 원대. 네네. 이야. 작년에는 불과 512만 원을 부과받았었는데 올해 16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부과된 것이죠. 한 해만에요. 네네. 법인이 소유한 9개 주택의 공시 가격은 전부 합쳐봐야 15억 4,800만 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채 가격이 모두 2억 이하의 저렴한 주택인데 이렇게 엄청난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네.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3층의 연면적 98평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는 네. 공동 육아를 하는 신혼부부 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혼부부 4가구 쪽이 집을 하나 사서 같이 한번 살자. 쉐어하고 근데 있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짓지 않는 집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유했는데 이번에 무려 2,067만 원의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받았습니다. 예. 이 집의 공시 가격은 불과 6억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집이 원래는 2동이 있었는데 7가구 신혼부부가 사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한 가구를 서둘러 매각을 했어요. 아예 매각을 해버렸고. 네네 매각을 안 하면 네. 이 협동조합의 7가구에 약 8천만 원의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세대를 이제 매각했는데 지금 2천만 원도 너무 부담이 그것도 되니까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매각하지 않았으면 8천만 원대가 나왔을 네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알려진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고 공유주택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는 우동사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예. 그 매체에서는. 그래서 인천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인천 지역에서 선한 사회활동을 하는 어떤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여기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1억 6,200만 원짜리 여기도 541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어요. 홍성에 있는 그 청년 시골에 네. 청장령 5명이 이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도 45평의 단독주택이에요. 허름한. 여기에서 농사 짓고 뭐 여러 가지 시골에서 활동을 하는 데인데 여기 뭐 투기하고도 관계없는데 전혀. 네. 여기에도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짜리 불과한 주택인데 여기도 438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뭐 그거 정도 그럴지 모르지만 경제적 여기가 없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아니 이 공동체 주택 사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부유층도 아니고 뭐 투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부분도 많아서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장려를 적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종부세 대상이 된 걸까요? 예, 작년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됐죠. 네.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받았냐면 작년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7.10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네. 이걸 통해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이전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동일하게 과세 기준금액이 있는데 6억 원을 주택 가격에서 6억 원을 빼줬어요. 그런데 그 작년 이후로는 아니죠 올해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소유이면 네네, 무조건 1억 초과 시 무조건 종부세 네네네, 대상이다. 예외 없이. 예. 그다음에 2020년 부동산세 부과분까지는 법인도 개인에게 6단계 누진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리 적용했는데 예. 2021년부터는 조정 대상지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전국 어느 곳이든 3주택 이상자에서는 법인인 경우에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 네.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약 7.2%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네.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3.6%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은. 이런 세율이 일단 조정됐고요. 세 번째는 원래는 이제 세금을 매기면 작년도에 매긴 세금의 150%나 30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 게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뛰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거가 법인인 경우에는 없애버렸어요. 개인은 그래요?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굉장히 그래서 아까 16배 뛴 것도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서 매입형 단기 임대 주택 사업을 일관적으로 집권 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 사업자가 원한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이거 투기의 의료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임대 사업을 굉장히 장려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어느 날 7.10 대책을 통해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임대주택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세 혜택을 보겠는데 그걸 일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동체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대개 지금 이분들은 투기하고 무관하고 대부분 자기도 무주택자이고 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정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공동체 주택 운영 법인을 해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주자들은 금년도 부과된 종부세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알아보고 있지만 이것도 또 대출 한도 제한으로 어려움을 그렇죠. 겪고 있고 예. 또 금년도에 사채와 융자로 버틸 수 있다 해도 매년 종부세가 부담되면 결국은 공동체 주택 운영법인은 해산되고 몇몇 가정은 신용 문제로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시 가격 현실화한다 뭐 이러면은 더 종부세를 뛰죠. 더 내년에는 네네네. 더 그럴 더 수 뛸 있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아까 이대로 가면은 법인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종부세 피하려고 해산한 곳도 있다면서요? 네네. 제가 아는 공동체 주택에서는 양천에서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해오던 뜨락주택 협동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뜨락 협동조합이 굉장히 유명한 협동조합인데 여기도 해산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해오던 그런 조합원들이 거주하던 강북구에 있는 푸른마을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금년도에 주택협동조합을 해산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주택협동조합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혜택은커녕 과도한 징벌적 세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예.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주거 모델을 장려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장려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네. 그래서 공동체 주택 활성화에 관한 네. 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면서 이렇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자발적으로 해체를 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정부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작년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니까 네. 주택 투기 세력에 과도하다고 느낄 만한 세금을 부과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이때 주택을 소유한 모든 법인을 예외 없이 모두 투기자로 간주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죠. 물론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예.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예를 들면 주택 임대 사업 목적, 공동체 주택 목적, 공유주거 목적, 뭐 문중의 재산 관리 위한 소유 목적, 뭐 종교 문화 활동을 지원을 위한 목적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 정부는 이런 법인의 다양한 주택 소유 이유를 무시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종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네. 큰 부담이 되는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 또는 구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너무 급히 제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선의로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예외를 거의 두지 않아서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들어보면 신혼부부, 청년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참 어려운 분들이 네, 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좀 세밀함이 떨어진 정책이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처럼 투기와 관계없이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받은 시민 그리고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 세율을 그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 이전에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법인이 투기했으면 어떻겠냐고요. 투기 여부는 이의 신청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예. 또한 현재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서 합산 배제 및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인이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정도에 한정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법안의 손질 없이는 종부세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을 고쳐야 된다. 네네. 그게 어렵다면 주주 또는 조합원이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한 공동체 주택에는 형식이 법인 소유라 하더라도 네.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예.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 준한다는 건 공시가격 6억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 6억
그 기준, 개인도 6억 뭐 기본공제 네네. 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하고 통합해서 예. 새로운 형태로 보유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야지 현재 정부의 권유를 믿고 주택을 구입하고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한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그런 사람들 한순간에 투기자를 몰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인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정책이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고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투기 세력을 없애보겠다는 그 큰 하나의 명분 때문에 오히려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좀 더 세심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기노채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는미님의 신청곡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듣고요. 잠시 후 7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